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2차 감염에 이어 3차 감염자까지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동구의 사찰인 광늑사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3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7일 이후 광주에서는 매일같이 서너 명의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을 말하는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광주 43번째 환자와 44번째 환자는 광늑사 관련 3차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들은 광늑사를 다녀온 34번째 환자와 접촉한 37번째 환자와 지난 25일 밤 8시쯤 광주 충장로 금양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습니다. 37번과 아까 말씀드린 43번, 44번 이분들이 이제 금양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었다는 동선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42번째 환자와 45번째 환자의 경우 광늑사나 다른 확진자와 접촉 여부 등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방역당국이 애태우고 있습니다. 42번은 아직은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들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37번째 환자가 43번째 환자와 44번째 환자를 접촉한 광주시 충장로 금양 오피스텔과 44번째 환자가 방문한 목포의 투자 설명회장을 드나든 사람들이 많아 또 다른 N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코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저하고 그 회사 일을 하자고 이제 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은 물론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늑사발 코로나19 확산의 첫 시작은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확진자들은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들은 광늑사 관련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방역당국은 36번째 확진자인 광늑사 승려로부터 2차 감염과 3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광늑사 승려가 광주 지역 N차 감염의 시작점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4번째 확진자와 36번째 확진자가 광늑사에서 접촉했지만 누가 더 먼저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시작이 34번이고 광늑사의 포인트는 스님이신 36번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어디가 더 앞일 것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등 일부 확진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방역당국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광주 37번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방역당국에 이곳 오피스텔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37번째 확진자는 처음에 금양 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방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금남로를 산책했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보니까 지금 37, 43, 44가 오피스텔에서 금양 오피스텔을 만난 걸로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37번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된 겁니다. 광주시는 경찰에 협조를 의뢰했고 광주경찰청은 전담반을 구성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의 43번째 확진자와 44번째 확진자는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예배와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80명이 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광주 37번째 확진자와 함께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43번째, 44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 43번째 확진자는 지난 28일 목포시 상동의 한 개척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먼 데서 가까운 데 온 사람들 아니야. 네, 차 타고 와요. 이래서 왔어요. 방역당국이 해당 예배에 참석한 31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2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9명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 44번째 확진자 역시 지난 28일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북항동 신안군수협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겁니다. 해당 설명회 참석자는 모두 71명,
지역별로는 목포 등 전남 거주자가 44명, 광주 14명, 타시도 등 13명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3명과 관련한 접촉자 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오면서 안도했던 지역민들의 당혹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잇따라 확진된 광주 37번째, 43번째, 44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오피스텔과 목포의 투자 설명에는 비슷한 성격의 다단계 사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주시는 사업의 합법성 여부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금양 오피스텔의 운영 성격과 타 지역 행사의 성격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현재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외 유입을 포함해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5명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등교 수업을 받던 학생 2명의 가족이 목포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확인돼 여수 율촌 지역 3개 학교가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교육지원청은 목포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 여수 율촌중학교와 신풍초등학교 학생 2명의 학부모가 다녀간 것을 확인해 율촌중학교와 신풍중학교, 율촌초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부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건 시민들과 방역당국의 긴장이 느슨해진 탓도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만 잘 지켰어도 광륵사발 코로나19가 지금처럼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륵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의 코로나 확진 사태. 그 중심엔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36번째 확진자, 광륵사 주지승이 있습니다. 광륵사 주지승은 광주 34번과 전남 21번, 파주 15번 확진자 등과 만난 지난 23일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에 진술했고 결국 4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3일에 개별 면담 때 그때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거리 유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처럼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이 잇따르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들고 나르는 식당도 여러 곳 있습니다. 처음에 쓰고 하다가 손님들도 불편하시길래 손님들 불편해요? 네. 말이 잘 안 들리니까. 그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의 방역수칙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PC방. 이용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 전자출입명부와 발열 체크 등도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동전 노래방도 사정은 마찬가지. 입구엔 수기 출입 명부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방역 책임자는커녕 직원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역 당국은 식당 등의 마스크만 보급할 뿐 착용 여부에 대해선 점검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아직 계도 기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투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한다. 이렇게 전자 출입 명부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 후보하고 있는 기간이죠.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진 상황.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민의식과 방역당국의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공의료체계 강화의 쟁점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신민호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광주의 경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민간에 위탁돼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봉사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교수는 5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조속히 건립해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증 감염병 환자도 효과적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대학의 연구 성과를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대학의 재정 지원으로 보답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지만 대학과 기업이 동행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전기 심장 충격기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외국 제품이 시장을 지배하던 10년 전 첫 제품을 출시한 업체는 현재 전체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이처럼 급성장한 배경에는 광주과학기술원이 있었습니다. 심장의 미세한 반응을 측정해 충격 시기를 알려주는 광주과학위원회 원청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업체는 발전기금 1억 원을 과학위원회에 쾌척했습니다. 지스트가 지역 또 국가의 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계속해서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무릎 연골에 줄기세포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연구 중인 이 바이오 업체는 최근 주식 2만 주를 전남대에 기부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치료법이 전남대의 원청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이전을 받아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학들이 계속적으로 양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기부는 기술을 이전해준 대학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연구자들이 기초 학문 분야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전달이 되고 또 기업이 그 얻은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재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학교가 또 기초 연구를 하다가 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대학, 그리고 다시 대학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기업. 대학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졸업한 제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돌린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에 졸업한 제자 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형제인 B씨에게 넘긴 혐의고, B씨는 세무당국의 불법 체류자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코로나 긴급 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 피해자가 소득 명세서를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담양 대나무밭 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담양군 354개 자연마을에 조성된 대나무밭은 죽재와 죽순, 버섯 등의 1차 부산물이 생산돼 주민 생계의 터전으로 자리 잡았고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국내에는 모두 5개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이 지정돼 있는데 전남에서는 2014년 완도 청산도 구들장론 이후 두 번째 지정입니다. 조선대학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도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빅데이터를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선대학교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미세먼지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제를 발굴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 빅데이터 분야의 공동 연구와 활용을 통해 산학 협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 상당수가 광주시의회 의장단 경선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의 의장단 후보가 확정됐습니다.